안녕하십니까. 큐젠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젠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또 큐젠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큐젠은 AI하고 그 다음에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처리, 흔히 말하는 매크로죠. 매크로 기술이 이제 결합돼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좀 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문제점 인식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시선을 받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 또는 학교, 그리고 시험 자료하고 시험 대비를 해주는 뭐 학원이나 가해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 시험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 학부모님들까지 해서 한 사자가 결합되어 있는 일단 사교육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는 사실 그 사교육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2021년하고 2022년 뭐 사교육비 지출 1위는 아직도 영어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이 그 다음을 이루겠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영어가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내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받는 그 목적을 이제 그 교육부 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뭐 선행학 학습이라든지 학교 수업 보충이라든지 뭐 진학 준비, 그다음에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실은 그냥 시험 대비라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학교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 서비스는 그러면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생한테든 뭐 선생님한테든 이제 카드를 지어주든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를 내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가외 또는 공부방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예,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수업이죠. 선생님들의 업무를 잠깐 살펴보면 뭐 수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야 되죠.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채점도 써야 되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실제 업무 사항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주 2의 2시간으로서 수업하고 관리하고 채점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은 그 뒤에서 발생합니다. 자료 만드는 이 시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3시간에서 적어도 한 8시간까지는 그 수업 전이나 이후에 학생들 시험 대비 자료를 만드냐고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사실 한 60에서 한 120개 정도, 많게는 120개 정도까지 갑니다. 뭐 적은 학교는 30개에서 한 50개 정도겠지만 어쨌든 교과서나 부교재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외부 지문까지 해서 여기서 지문을 추출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게 되죠. 그러면 시험 범위 자체가 일단 많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딸린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선생님들은 그 시험 대비 자료를 위해서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자료가 최소 한 36개 정도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단어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시트, 뭐 분석 노트나 아니면 노트 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뭐 대입 파악이라든지 뭐 글의 흐름이라든지 세부사항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한 36가지 정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한 학생 시험 대비의 자료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60에서 한 120 정도가 한 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면 여기에 36개를 곱해버리면 22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PDF든 아니면 한글이든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겠는데 그 자료 양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한 학생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학교나 학년 시험 범위가 다 다른 학생들을 맡게 된다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가 있고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세 개를 맡게 되면 뭐 또 각각의 학년들이 또 나눠지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씩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최소 60개 정도 지문씩 출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이 보통 한 달이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만들어내야 되는 양은 2만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업도 수업이지만 사실 자료 만드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하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직접 타이핑을 치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워드나 한글 제작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규모가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작 툴을 사용해서 이제 DB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제 문제들을 끌어오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1번하고 어쨌든 2번 이 두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워드나 한글로 만들어서 폴더에다 저장해 놓고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컴퓨터 웹사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자료 제작 툴을 제작한 다음에 DB에다가 저장해 놓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폴더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서버 DB 그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들이 쓸모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물론 이제 뭐 내년에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건 운이 좋았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교가 내년에 뭐 어떤 뭐 능률이라는 교재를 썼는데 갑자기 내년에 부교재를 뭐 EBS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쓰던 자료는 후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사실 많이 겪어보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하든 간에 한 달 뒤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디지털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겨우 한 달밖에 안 쓰는 휘발성 자료라는 거죠. 사실 선생님들은 이제 시간과 비용과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결과적으로 한 달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서는 사실 거의 다가 한 거의 50% 이상의 비율로 디지털 쓰레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범위 기간은 한 달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가 한 100지문 정도 된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에 딸린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을 맡게 되는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들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죠. 겨우 한 달 동안에 여러 학생들을 자료를 만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2만여 개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교 학생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학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 학생을 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학교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다한 업무 부담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맡게 됐다라면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수업이 주 2에 2시간일 거예요.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료 만드는 시간, 또 자료를 인쇄해야 되고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매일 3시간에서 뭐 12시간까지 뭐 최대 12시간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요. 이 세 가지 악순환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학생은 또 추가 비용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다고 쳐보죠. 좋게도 운이 좋게도 아니면 또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시험이 잘 보면 다행이지만 또 못 보면 또 선생님도 힘들 거고 학생도 힘들잖아요. 그럼 또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뒤에는 폴더나 아니면 서버라는 공간, 그러니까 DB라는 공간 안에 있게 되지만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휘발성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업무, 또 사교육비 부담은 뭐 적은 편도 아닐 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사교육비만큼의 어떤 이 업무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큐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업무 부담이 크다. 특히 자료 만드는데. 그리고 그 자료는 결과적으로 휘발성 자료다라는 게 아주 큰 단점이죠. 어차피 휘발성 자료를 만들 거면 사실 학생들한테 필요하긴 하죠. 근데 휘발성 자료잖아요. 한 달밖에 못 쓰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업무 분담을 컴퓨터와 나누는 게 어떨까라는 개념입니다. AI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일종의 공생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가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관리에 중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AI나 컴퓨터, 뭐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도 자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채점도 자동으로 된다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큐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AI한테 교재 제작이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는 AI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자. 그래야 선생님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어떤 추가 비용의 어떤 지불 없이 그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내는 사교육비가 되게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큐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